그 간혹 유아들이 다른 연역에 있는 교구를 가져와 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해야 되나요? 이제 이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그 예시로 된 책자가 유치원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보통 이제 병설에서 그런 서울에 있는 병설보다는 약간 지방에 있는 병설에서 애들이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시범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시범 수업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이제 유치원마다 다 배부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런 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저희하고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 수도 틀리고 선생님 수도 틀리고 그다음에 환경도 틀리기 때문에 교육 환경도 틀리기 때문에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저희가 나눴잖아. 조장 영역, 뭐 미술 영역 옆에는 언어가 있으면 안 되고 거의 보통 대부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영역이 하나여도 상관이 없고 그 반에서 만약에 애들이 놀이를 하는데 이 영역이 여기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애들끼리 서로 교구장을 이동해서 그걸 복도에 내놔도 되고 아니면 저쪽 구석에다 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아이들의 선택에 맡겨라. 이제 거의 그게 이제 개정 누리과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찻길을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해서 교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그거를 끌고 복도로 오고 복도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도 그거는 괜찮다. 이제 이게 개정 누리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교구들, 다른 영역에 있는 교구가 그 교구, 다른 입도 섞여도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럭으로 기찻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마다 식당들도 있을 수 있고 중간중간 휴게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또 어디서 끌고 와야 돼요? 역할에서 끌고 와야 해요. 역할에서 같이 이렇게 끌고 와서 놀이를 하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주사위가 또 필요한데 또 주사위 같은 경우에 또 수조장이 있잖아요. 그럼 수조장에 있는 걸 또 꺼내다가 같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개정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이거를 어느 선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끊고서는 이제 그걸 다시 또 교실로 가지고 들어올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또 아이들은 이거를 다른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내일까지 이거를 계속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거를 계속 그렇게 놨을 때는 복도까지 나갔는데 계단까지 내려갔는데 다른 애들이 지나가는데 좀 방해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그런데 우리 교실 안은 괜찮은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것들을 동생들이 모르고 밟거나 아니면 치고 가서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교구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랑 같이 의견을 좀 나누어서 교실로 다시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 이걸 정리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일지를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나요?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정 누리과정을 하면서 서류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신 분들은 개정 누리과정을 만드신 분들은 선생님들의 그런 잡일이 너무 많다. 특히 업무계 중에서 서류 작성이 너무 많다예요. 근데 이 서류 작성을 그래서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일지를 안 써도 되고 계획안을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선생님 그 유치원에서 협의해가지고 그 축소화하고 그 축소화시킨 그 시간에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축소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축소를 시킬 수도 있는데 이걸 축소를 했을 때 또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평가가 이제 서면으로 거의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서면으로 작년부터 시범으로 한번 서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직접 모셔가지고 평가가 아니라 저희가 어느 정도의 서류를 다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다 평가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좀 간소화가 됐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류가 다 없으면 저희 유치원을 평가할 방법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를 아예 간소화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뭐 주안도 할 때 좀 쉽게 나가보자, 월화는 없애자,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유치원을 나중에 누구한테 소개시켜 줄 때는 뭘로 소개를 해야 되나라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안을
이제 이 개정 누리과정에 바뀌어서 저희 누리과정에 맞추어서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짜와봐라. 그렇게 하고 그 새 연령이 짜온 거를 토대로 가장 괜찮은 거를 하나를 선택해서 저희가 그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일지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일과의 시간은 꼭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자유시간과 바깥놀이 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 이상은 애들이 놀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진짜 놀이를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경영 일지의 시간을 보고 아시겠죠? 왔을 때. 그래서 시간에 정말 체크를 다 해보세요.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뭐 40분,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30분,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1시간, 그래서 진짜 2시간이 되는지를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지는 시간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밑에 이제 놀이가 중심이 되게끔 일지를 좀 바꿔가지고 사용을 해야 해요. 그래서 모든 유치원에서 아마 그거는 원장님이 뭐 이렇게 혼자 본인 스스로가 그냥 정하시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묻고, 선생님들이 이제 예시 폼을 좀 만들어 오면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좀 바꿔 나가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 아마 가시면 지금 작년부터 아마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내 선생님이 다시 현장에 나가서 아마 보시면은 바뀐 일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아들과 교사와 빠르게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유아들과 교사 빠르게 신뢰관계를 형성하려면 제일 먼저 이제 이 아이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죠. 이 아이가 친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뭐 선생님, 어른들을 더 좋아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하고, 뭘 좋아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머님들이 제출했던 서류를 바탕으로 얘기를 이제 보셔야 되고 봐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머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아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고 파고들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마음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친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혼자 노는 아이를 보고 제가 그 아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돼가지고 그 아이한테 계속 가서 말을 시켜주고, 그 다음 그 아이랑 같이 놀려고 막 하고, 그런데 그 아이는 계속 멀어져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걸까 그랬는데, 어제 어머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어머님이 원래 혼자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래도 단체 생활에 왔는데 친구랑 같이 놀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붙여주려고 했더니, 이 아이의 정말 성향이 나는 친구는 필요 없어요, 나는 혼자 놀고 싶어요, 진짜 혼자 있고 싶어요를 계속 저한테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게 해줬더니 이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제 그렇게 아이들마다 다 성향이 틀려요.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유아의 관심사와 흥미를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솔직히 애들끼리도 다른 의견이 막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또 흥미를 하자니 다른 아이들의 의견을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개정 누리과정이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관심과 흥미가 그 그룹으로 해서 달라도 선생님이 그거를 같이 준비해주고 같이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준비했었던 그 주제와 관련된 그 수업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거를 얘기를 해도 선생님이 주제로 어머님들한테 주안으로 나갔던 주제는 다른 건데 왜 애들은 자꾸 다른 거를 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거를 채택을 못하고 선생님이 준비했던 것만 쭉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관심과 이제 흥미가 주가 돼야 되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이끌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두세 가지여도 아까 말하는 것처럼 두세 가지여도 충분히 선생님들은 이거를 같이 함께 반영하면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나는 그래도 내 거가 먼저예요, 나는 그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은 그러면 너희 팀에서는 이걸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놀이를 하자 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의 유아들이 원하는 놀이가 너무 많을 경우 교사는 어떻게 놀이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 이제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그룹으로
그룹으로 거의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놀이 지원을. 그랬을 때 한 4-5가지도 가능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 정말 산으로 가죠, 놀이가.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얘기로 잘 풀어줘야 해요. 그러니까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자기의 생각을 막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 게 좀 적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좀 잘 판단해서 오늘은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놀이는 이제 이걸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좀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 3세는. 또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생각이 정말 뚜렷해지거든요. 내가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좀 성격이 강한 친구들은. 그럴 때는 선생님이 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하셔야 해요. 이제 조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다 지금 이 교실에서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애들이 그러면 첫 번째는 그러면 쟤네 팀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할게요. 라든지 애들끼리 그렇게 조율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좀 더 편해지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연령을 맡았는지를 잘 보시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급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초임 시절에 되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1년차 때 제가 초임 때 이제 너무 수업을 못 해가지고 되게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크게 또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2번째 사표로 사직서를 냈던 적이 아이가 크게 다쳤어요. 그냥 다친 게 아니라 아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식사를 애들한테 제가 그때 당시에 30명을 혼자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 식사를 막 이렇게 주고 있을 때 한 여자친구가 정말 얌전한 여자친구였거든요. 그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나갔다가 옆반에 남자친구가 막 뛰어가는 거를 이제 보고 피하지를 못해서 그 남자친구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아무래도 여자친구다 보니까 되게 다른 이렇게 벽 쪽에 되게 심하게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네 기가 다 이제 나가고 그 자리에서 나머지 이들도 옆으로 다 쓰러지는, 이렇게 눕혀지는 그런 큰 사고여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크게 다쳤기 때문에 원장님이랑 같이 그 친구를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친구네 집에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어머님이 차라리 저한테 막 화를 내시고 소리를 지르시거나 그랬으면 제가 좀 더 덜했을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괜찮다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데 저도 옆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 아이들의 안전을 내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고생을 하면서 또 그때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을 못 져줄 것 같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서부터는요. 만약에 다른 원장님들이나 이제 또 제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할 때 뭐 학급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안전이요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또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옆에서 계속 지켜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순식간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고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때부터의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를 다치는 거에 대해서 특히 그리고 얼굴 다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이로제처럼 단속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아이의 소식을 제가 듣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다행히 4학년 때 초등학교 그때 7살 때 사고를 당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가 다 나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는 이가 진짜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사장님한테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사장님이 또 한 번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이사장님하고 원장님이 따로 그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의 이가 다 날 때까지 미용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각서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책임을 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각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알고 나서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서 찾아가서 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뭐 개정 누리과정도 중요하고 놀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서류도 중요하고 그 유치원의 분위기 파악도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아이들의 안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게라도 혹시라도 얼굴 조금이라도 긁히거나 아니면 얘가 그냥 부딪혀서 여기 좀 멍이 들었네, 그래도 그거는 꼭 교무실에 얘기를 해서 알려드려야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유치원에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네 그랬었죠 라고 원장님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상처라도 꼭 교무실에 얘기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바깥 활동 등 유아교육에서도 많은 제약들이 생겼는데, 이런 제한들 속에서 개정 누리과정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이제 개정 누리과정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로 바깥 활동은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어머님들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들한테 제일 먼저 그런 설문을 돌렸어요. 나간다고 계획이 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등산은 가겠다, 근데 찬성을 하시냐, 이제 이러면서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그때마다 설문을 받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도 이제 좀 지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사람 별로 적은 곳, 이런 곳은 바깥 활동을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부모님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4월 달부터는 조금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이 작년 같은 경우엔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었었죠. 아이들도 안 온 아이들도 좀 많았었고,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원격 수업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또 유치원에 안 온 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평소에 그런 계획했던 수업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어머님들도 그거를 많이 바라시기 때문에 올해는 개정 누리과정도 그대로 그냥 실천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못했던 걸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아 간 갈등을 직접 교사가 보지 못했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거의 대부분 저희가 아이들을 계속 집에서도 내 아이를 내가 계속 보고 있어도 아이가 다치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정말 사각지대도 있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되게 당황스러운 거, 이제 어머님들이 전화가 와서 오늘 누구랑 싸웠다던데, 그래서 몸에 상처가 있다. 근데 선생님 왜 아시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선생님들 눈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일단 분명히 애들을 잘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제일 먼저 CCTV를 힘을 빌려야 해요. 그래서 CCTV로 상황을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직접 또 물어보고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 그거를 맞춰가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이제 그때 선생님이 이제 어디에 있었고 그래서 잘 못 봤는데 CCTV를 보고 알았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어머님들도 다 이해를 해주세요. 요즘에는 워낙 이제 선생님들이 또 내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친구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긴 하시는데, 이거를 어머님들이 이 선생님이 좀 뭔가 속이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저도 같이, 이제 원장도 같이 그 상황을 같이 찾아보고 그리고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경력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이제 그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신입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잘 얘기를 못하거나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제가 전화를 직접 해서 그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들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딱 팩트만 딱 얘기를 전달받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좀 풀어가는 걸 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보지 못했다고 어머니 저 어떡하죠? 제가 그때 없었어요. 이러는 거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그때 저는 보지를 못했지만 그때 저희 부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제가 다른 그 CCTV를 봐서 어머니 상황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봤는데도 전달 잘 못하겠다 싶으면 원장님이나 원감님한테 도움을 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유아교육 기관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나요?예요. 작년에 이제 그렇게 1년을 코로나로 그대로 저희가 어쨌든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수업이라는 자체가 이제 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나름 원격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 사이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집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겠는 활동들을 다 올리셨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따로 교육청에서 사설에 부탁을 해서 그런 사이트가 또 되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문으로 왔었어요. 부모님들에게 안내를 드리라고. 그래서 집에서도 함께 아이들과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해달라, 이제 그렇게 공문도 왔었고, 저희가 실제로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어머님들은 이제 어떤 유치원에서는 그냥 이 수업만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한 이제 꾸러미라고 하죠. 수업 재료들은 저희가 또 집으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다 배달을 해드렸어요. 일일이 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문고리에 걸어서 어머님들한테 어머니 오늘을 이번 이런 수업은 이 수업 재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다 드렸고요. 그리고 아니면 집에 문고리에다 못 걸었다 하면은 저희가 다 택배로라도 다 보내드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또 어머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초등학교처럼 줌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줌을 이용한 수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포자이에서도 이제 줌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줌 수업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배웠고 아이들도 이제 너무 신기하죠. 재밌고. 근데 또 이게 줌 수업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수업을 받았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 수업에 대한 또 재료는 다 배달을 해드리거든요. 어머님들이 준비하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그 수업에 대한 재료를 다 보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단 30-40분이라도 우리 아이가 수업을 받았구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어머님들이 보통 때는 유치원에 와서 수업을 보지는 않으시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발표를 안 했나요? 우리 아이가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선생님은 안 받아주나요? 이제 이러면서 약간의 오해가 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줌에 대한 거는 좀 약간 장단점이 다른 원장님마다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보통 대부분은 나라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어서 그 수업 영상을 찍어서 어머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고 직접 보내드린 재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이제 반 아이들의 흥미 주제가 5가지에서 7가지일 때 그 각각의 흥미 주제와 관련된 놀이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개정된 놀이 과정으로 보자면 선생님들이 그 관련된 종류가 여러 가지일지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개개인의 흥미와 그렇게 아이들이 개개인별대로 놀이가 각각 다른 게 아니라 아마 소그룹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놀이를 진행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땐 선생님들이 그 소그룹의 아이들의 그 놀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더 다양하게 확장이 돼서 그 생각이 좀 확장돼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서 지원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좀 바빠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 아이들이 한 가지만 나왔다고 하면은 그건 괜찮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과연 이거를 어떤 영역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좀 고민이 되실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성장을 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대로 추정되는 아이를 발견했는데 심한 멍자국은 없고 부모가 빨간 부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우선은 저희한테는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꼭 그 의무를 지켜야 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거의 보면은 학대를 받는다는 아이들을 잘 보면은 몸의 외상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아이가 그냥 빨간 자국만 있었고 멍자국도 없었고 정서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내가 그냥 학대라고 생각이 들 뿐이지 진짜 학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심해야 해요. 선생님은 물론 우리들은 신고의 의무가 있어서 신고를 할지라도 그게 나중에는 부모님들에게는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빨간 부위에 대해서 그냥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순히 진짜 멍이 아니라 빨간 부위만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또 의심하고 신고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평소 그 정서적인 그런 상태나 그리고 이 아이의 평소 행동이나 이제 이런 거를 선생님이 좀 보시고 초과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아들이 3주 이상 한 주제로 흥미가 지속되어도 같은 주제로 놀이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3주 이상 주제로 흥미가 지속이 되겠죠, 애들이 이제.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놀이가 한 가지만은 아닐 거예요. 이 아이들도 3주 내내 같은 놀이만 하지는 않아요. 그 주제가 3주 내내, 한 달 내내 가더라도 이 주제로 놀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올 테고, 그때마다 선생님이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주제로 내가 기구나 되게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룡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 공룡을 저는 최대 3달을 이끌어가는 선생님도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루해하거나 이러면은 좀 멈춰야 되겠지만, 이 아이들은 계속 그 공룡도 공룡 하나에서 시작해서 정말 그 다음에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 이제 그것까지 다 번져 나가니까 계속 놀이가 바뀌잖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그 교실 하나가, 전체가 다 하나가 정말 공룡부터 시작해서 그런 공룡 박물관처럼 애들이 만들어 놨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이거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이 단순히 그냥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루해하지 않게 여러 가지 놀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 교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변경 방식을 전달받는지,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교사들이 변경 방식을 전달을 받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수업 운영 방식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이게 크게 만약에 원내에서만 바뀌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육청 소속으로 해가지고 바뀌는 건지에 따라 틀려져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 누리과정처럼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그 누리과정을 이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계속 1년 내내 연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을 그 연수를 계속 보냈었고, 선생님들이 한번 갔다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장학사님한테 전화해서 다음 연수 때 또 같은 선생님이 가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또 보냈었어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그 바뀐 거에 대해서 인식이 정확하게 잡힐 수 있도록 원장님은 이제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원 내에서도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유치원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 수업을 할 것인가에 따른 거는 선생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회의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만 5세부터 거의 대부분 시작하는데, 만 5세부터 그 수업을 접목시켜서 수업을 해가지고 그걸 동료 장학처럼 선생님들이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면 이제 또 만 4세 때 또 그 수업을 또 한번 해보고 만 3세 때 또 동료 장학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저희 유치원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수업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스며들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간단한 전달 사항이나 변경 사항을 급히 전달할 때는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지 물어봤어요. 이거는 유치원마다 다 틀려요. 예, 유치원마다 어떤 때는 단체 카톡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단체 카톡을 계속 보는데 이거에 대한 단점은 선생님들이 계속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선생님들은 핸드폰을 계속 갖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사진을 찍는 그 용도와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소식이 올 때마다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는 좀 틀리거든요. 그리고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상담을 이제 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이 사진이 아니라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또 무책임하게 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단체 카톡은 거의 대부분 이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폰으로 제일 먼저 얘기를 전달을 해드려요. 그래서 절대 잊지 않게, 왜냐면 저희도 잊어서 그거를 전달을 못할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오늘 뭐 이 친구 차를 안 탄다. 아니면 이 친구가 오늘 몇 시에 귀가를 한다, 이런 거를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터폰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어요. 가서 직접 전달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의 급히 전달할 때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의 귀가값은 변경되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뭐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걸 제가 말을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급히 빨리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